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빈트입니다. 오늘은 면접 질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면접 준비하실 때 조금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당장 내일이 면접이에요. 며칠 내로 면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일반적인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 뭐 여러 가지들 얼마든지 미리 준비해서 말하는 연습들 이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스펙상의 약점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뭔가 대응은 하셔야 될 건데 그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들로 접근해서 이런 나의 약점, 핸디캡에 해당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구인자 입장에서 그게 약점이라 핸디캡,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답변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지 화면 자료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걸림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림돌은 구직자의 스펙상의 약점이나 상대적인 핸디캡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림돌은 구직자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겠죠. 예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업 성적, 비전공,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자격증, 편입 경력, 자전 이직 등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걸림돌에 대한 대응으로 해소책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해소책을 준비하시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논리적 반박이나 장황한 변명. 논리적 반박이라는 얘기는 면접관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죠. 결코 얻을 것이 없고요, 지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장황한 변명의 어떤 인상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걸림돌이라는 것은 스펙상의 약점이나 핸디캡입니다.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변명으로밖에 보여지질 않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결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럼 왜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핸디캡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걸림돌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려사항이죠. 이런 다양한 걸림돌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글쎄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은 막연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도 여기에 대한 걸림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향은 걸림돌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려사항을 해소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건 우려사항입니다. 바로 걸림돌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취업에서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먼저 걸림돌로 대학 시절 학과 성적이나 비전공 분야 일자리 지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어떤 우려를 가질 수 있을까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학생이 성적이 낮다라는 건 뭔가 책임감이나 성실함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도 아니라면은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다음 비전공 분야 일자리를 지원했다라는 건 일상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하거나 목표가 없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의문. 그 다음에 좀 더 멀게 보면 대학 진학을 당시부터 이 분야에 대한 뭔가 지원 동기가 불명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을 자아내게 되는 이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우려사항이라는 겁니다. 대학 시절 성적이 낮았다 그래서 책임감 부족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구직자 스스로 자전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해소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심을 두고 방금 소개드린 걸림돌에 대한 해소책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 활동 경험이 구직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러니까 뭔가 뭘 얻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활동들에는 뭐든 다 좋아요. 학교 외, 교과 외 활동이면 봉사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커뮤니티 활동이든 뭐든 다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성적을 거둔 다른 학과목에 대한 그 성적이 높았던 이유를 반대로 역으로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적이 다소 낮았다 그래서 모든 학과목이 다 낮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거든요. 예. 그런데 그 활동 경험을 소개하는 방향이 되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였던 학과목을 소개하는 방향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본인만의 이런 활동 경험이라 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좀 불명확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 못하고 목표의식이 결여됐다. 이런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무 관련된 교과 외 활동을 어떤 게 있었는지 이야기는 자기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표면적인 걸림돌에 맞추기보다는 우려사항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우려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면접 질문에 대한 대응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자료처럼 사실 그 약점이다, 핸디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리 어떻게 보면 기우인 셈이죠. 실제 구인자가 그 스펙상의 나의 어떤 일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취업에서의 아주 심각한 걸림돌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원자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려사항을 해소해주는 하나하나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구인자 입장에서는 스펙상으로 분명히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은데 또 듣고 보니 그렇게 뭐 취업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이 지원자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약점이라는 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뭔가 불안 요소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구나 그 부분을 찾아서 우려사항을 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해소책의 답변은 뭔지를 미리 평소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매끄럽게 연결해서 일관되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면 충분히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확신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